해양과학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해양을 관측하고 이해하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거의 뭐 종합과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비로운 생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심해 장님개라고. 앞이 안 보이는 녀석이요? 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심해라는 굉장히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색소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색소를 만들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심해 생물 말고도 사실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많잖아요. 뭐 갯벌에 사는 생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갯벌은 바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갯벌도 연구 분야에 속하나요? 바다라는 건 물이 차 있었을 때 저희가 바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갯벌이라는 공간은 물이 빠졌을 때도 있고 물이 차 있을 때도 있는 이런 공간을 이제 갯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원격 탐사 방법도 이용하고 직접적으로 현장 조사 방법도 이용해서 계속 관측하고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 갯벌이 진짜 발달해 있잖아요. 네. 그럼 외국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대부분 외국에서는 갯벌을 보존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수산업에 많이 이용하고 놀기도 하죠. 그렇죠. 축제도 레저도 하고요. 하고 네. 또한 보존 가치성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이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세계 자연유산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해양 탐사 자체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탐사하잖아요. 그럼 이게 방법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방법들로 해양 탐사를 하게 되나요? 저는 전 지구의 기후 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 주시는 걸 아주 감사히 컴퓨터 앞에서 분석만 하고 있는데요. 빨대를 꼽는 네, 느낌이죠. 해양 탐사할 때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선박을 위주로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위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방송할 때도 드론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연구할 때도 드론을 많이 씁니다. 드론까지? 네. 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비쌉니다. 궁금한 게 그럼 네. 제일 비싼 탐사 장비 하나만 천억 단위. 1,000억? 위성이 그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위성. 그럼 생물 탐사 장비는 조금 저렴하죠?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저수생물을 연구를 하니까 이 선박에 보면은 아마 3,000m, 4,000m 되는 그 쇠로 된 와이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바닷속에 뭐 해류나 조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무겁지만 정밀한 장비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장비를 그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에 달아서 이렇게 내리거든요. 선박에서 네네, 네. 쭉 내려가서 퇴적물에 닿아서 퇴적물을 탁 찝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채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빡세게 한 데이터를 빨대를 기후변화가 정말 핫합니다. 기후변화 하면은 해양 탐사나 뭐 해양 생물학 연구랑 당연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구를 하시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올해 여름에도 너무 뜨거웠잖아요. 항해로 관측을 나가셨는데 이게 뭐야? 작년이랑 너무 다르니까 박사님들이 너무 당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기적인 에러인가 아니면 실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관측 지점이 아니었던 지점도 근처도 몇 군데 더 관측을 해서 여러 번 확인해서 그게 정말 맞는지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가 얼만큼 이렇게 진행되는지 과학자들도 놀랄 정도로. 이거 실화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해양 기후나 기온의 변화를 그 위성이나 이런 걸로도 관측이 가능해요? 네, 당연히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쓰고 계시죠? 그리고 온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 굉장히 먼 외해가 아니라 네네. 연안 바다가 훨씬 더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갯벌에 살고 있는 바지락, 저희 바지락 칼국수 많이 먹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네. 이 바지락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기사가 엄청 떴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갯벌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이 바지락들이 살기 힘들다. 위성을 가지고 갯벌 온도가 정말 35도가 넘었는지를 관측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전 갯벌이 35도 이상의 온도를 보이더라고요. 작년도 비교를 했죠. 똑같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작년에 8월 달에도 비슷하긴 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2023년 6월 달에는 그래도 30도에 도달한 갯벌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만큼은 6월 달에
벌써 30도가 되어 있더라. 아,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게요. 네. 지구의 기온이 오른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못 느껴요. 네. 근데 바지락 칼국수를 못 먹는다. 아, 네. 하면은 이제 와닿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저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거는 최근에 연구 사례 중에 대서양의 해수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까 바다 기온이 오른다고 했는데 대서양 온도는 왜 낮아지지? 왜 그런 거예요? 그 북극 쪽에 기온이 올라가고 따뜻한 해수들이 들어왔을 때 얼음이 녹고 나면 걔가 또 기온을 높이거든요. 바닷물 위에 차가운 얼음이 녹은 물들이 위에 떠 있죠. 사실 대서양의 그 해류의 흐름은 따뜻한 열대에서 해류가 올라와가지고 걔네들이 다시 이제 북대서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양의 컨베이어 벨트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해류의 흐름을 늦춰버리면 우리나라의 지구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저희가 기후변화 얘기하면은 꼭 따라다니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 네. 익숙한데 헷갈리거든요. 이거 딱 정리해 주시죠.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면 열대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평년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평소보다 수온이 높은 거를 엘니뇨, 그리고 수온이 낮은 경우를 라니냐라고 해요. 근데 그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면 크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할 때 보지 않을 텐데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후 과학자들이 집중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고 있죠. 근데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그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네. 참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국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기후를 진단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법으로 기후법이 제정이 됐어요. 해양이나 극지 쪽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는 해수부에서 먼저 책임을 지겠다. 연구에 대한 진행을 하는 거는 퓨스트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IPCC의 그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되고 있는데 그 평가를 위한 전지구 지구 시스템 모델이 각 나라에서 제출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 결과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기후변화 연구에 키오스트가 일조를 어쨌든 하고 있는 거네요. 아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진짜 뿌듯하고요. 박사님께서는 해양 탐사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후변화에 있어서 왜 중요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장기간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장기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위성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000억짜리니까 값어치를 해야지. 최근에 이제 그 블루카본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카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잘피나 맹그로브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루카본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블루카본이 어느 정도로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요소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저희가 위성으로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위성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시는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의 모토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현재 상태를 열심히 분석을 하고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서생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징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해양 생태계 자체가 이게 선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수생물들도 그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것이 다 전체 해양의 이제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지금 기후 변화에 맞춰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갯녹음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얘네들의 서식 밀도나 생물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다 종합을 해볼 때 기후 변화가 생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내년 물놀이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숨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암컷인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제 그 열수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자기 알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와. 우와. 네.